김민재는 90분 내내 모든 수비를 자신이 나서서 해결하려는 엄청난 책임감이 있어요. 로빈요! 자, 김민재가 최근 소속팀에서 주전 자리를 밀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김민재를 밀어낸 선수가 토트넘에서 주전 자리에 밀려 미넨으로 이적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에릭 다이어라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김민재가 누구야? 33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을 한 나폴리의 핵심 주전, 핵심 수비, 세리에가 장난이야? 물론 요즘은 칠공주 시대에 비하면 위상이 좀 떨어졌다 하지만 수비수의 나라, 수비수의 자존심, 발롱도르 칸나바로를 배출하고 네스타, 말디니, 보누치, 키엘리니, 그 리그 이탈리아 세리에, 김민재는 그런 곳에서 세리에 올해의 수비상으로 수비수의 나라에서 수비수로 인정받은 그런 몇 안 되는 수비수입니다. 김민재의 최고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공격수가 공을 받기도 전에 혹은 받았을 직후에 전사 같은 피지컬과 집념으로 찍어 누르는 수비예요. 이거는 정말 김민재라서 가능한 건데, 일단 수비수로서 피지컬도 좋은데 속도감 있게 자비 없이 찍어 누르니까 진짜 웬만한 공격수들은 이걸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진짜 나폴리 시절 김민재 머리 스타일 봐봐. 그냥 공격수 입장에서는 이거 대화 안 돼, 이런 사람들이랑. 그리고 이 김민재 1차 수비를 공격수가 혹여나 이겨내고 나왔다 하더라도 김민재한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요. 왜? 수비수로서 정말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김민재 수비 범위 내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이게 김민재가 빠꾸 없이 들어가는 이유기도 해요. 그리고 김민재는 지구 끝까지 따라가요. 절대 놓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K리그, 중국리그, 터키리그 정도 수준의 공격수들로는 김민재를 뚫기 어려웠던 거예요. 어쩌면 이탈리아 리그까지도. 근데 사실 이 김민재 수비 스타일의 리스크가 아예 없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달려들어서 수비에 성공했을 때는 최고인데, 이게 한 번이라도 뚫렸을 때는 안 달려든만 못한 치명적인 실점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수비기도 하죠. 왜 축구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공격수는 10개 중에 하나만 넣어도 영웅이 되는데 수비수는 10개 중에 하나만 못 막아도 역적이 된다. 사실 제가 3년 전 김민재가 중국 리그에 있었을 때 당장 더리우트랑 비교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완벽한 김민재의 유일한 리스크가 달려드는 수비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탈리아에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조금씩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유는 주변 동료 문제, 감독 문제, 전술 문제, 김민재 개인 문제,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난 하이덴하임전 김민재 실점 빌미라 하는 세 번째 실점 장면인데, 역습 상황에서 하이덴하임 오른쪽 백이 치고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미넨의 텔 선수가 1차적으로 놓친 모습이 있죠. 그럼 누군가는 커버를 해줘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재는 8번 고레츠카에게 이 커버를 맡겨두고 자신은 자신의 맨투맨을 확인하면서 무르는 선택보다는 본능적으로 이 상황을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근데 애매할 것 같아서 다시 뒤로 무르긴 했지만 이미 역동작이 걸려서 늦은 상황. 이때 패스가 그대로 김민재 뒤로 들어가서 실점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 결과론적이긴 해요.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김민재가 달려들어서 이 공을 저지했다면 월드클래스 수비. 근데 공격수 입장에서는 센터백이 이 상황에서 나와준다고? 완전 땡큐, 뒤로 패스,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한 장면을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 사우디전 우리의 첫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중앙으로 볼이 투입됐어요. 사우디 선수가 잡겠죠. 김민재는 본능적으로 달려듭니다. 근데 사우디 선수가 이걸 컨트롤 미스를 했는데 하필 이 볼이 기가 막히게 뒤에 선수한테 수루 패스가 되었어요. 이게 그대로 키퍼랑 1대1이 되면서 첫 번째 실점을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장면만 가지고 김민재 혼자만의 실수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운도 안 따랐고. 이건 그냥 김민재의 성향인 거예요. 김민재는 이렇게 달려들어서 빠르게 공격을 저지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보는 관점인데, 김민재는 90분 내내 모든 수비를 자신이 나서서 해결하려는 엄청난 책임감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김민재가 가지고 있는 게 반다이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무겁지 않나. 근데 저는 이게 현재 김민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민재의 책임감. 어쩌면 이 부분이 김민재가 세계 최고의 위치까지
위치까지 올라간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도 말하고 싶은데, 그동안은 김민재가 어딜 가나 늘 최고였기 때문에, 그리고 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마음으로 수비의 모든 부분을 커버하고 책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그런 점을 좀 내려놓고 김민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아니면 거기서 조금만 더 라는 식으로 이런 어떤 심리적 부담감을 조금만 줄이면 김민재는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결국 센터백이란 자리는 11명 중 최종 수비수란 말이에요. 최종 수비수란 뜻은 내가 뚫리면 끝이야.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최종 수비의 첫 번째 조건은 수비에 대한 집념과 책임감이에요. 푸율, 라모스, 존테리, 비디치처럼 내 다리가 부러져도 머리가 깨져도 나는 끝까지 따라가서 막을 것이다. 왜? 나는 팀의 최종 수비니까. 내가 뚫리면 팀이 지니까.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본능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타고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는 건 가능한데 늘리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다이어가 뭐 볼을 다루는 기술이나 킥 이런 것들이 김민재보다 좋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김민재랑 다이어는 거의 대조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센터백의 첫 번째는 결국 수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보다는 김민재가 더 좋은 센터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오래 걸리지 않아 다시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크다고 말하고 싶네요.